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미실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수학 엔제 리뷰 4탄 영상입니다. 여기 4탄 다음에는 수학 실전 모의고사 리뷰 1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실전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풀고 있는데 이제 8월 말에 이제 제 대학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열심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푸느라 좀 영상 업로드도 좀 느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로 질문 드리는 거 답변도 좀 느린데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할 엔제는 정승재 선생님의 당금질입니다. 제가 이 당금질을 리뷰하기 앞서 먼저 정승재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개떼잡 이후에 다른 강사분의 실전 개념 강좌를 또 들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당금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도 개떼잡 이후에 다른 실전 개념 강좌를 듣는 걸 추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당금질이 있고 특히 작년 당금질과 비교했을 때 올해 당금질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대치동 현장 강의의 어떤 스킬들과 그리고 인강에 있는 모든 실전 개념들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내용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개떼잡 이후에 다른 실전 개념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이제 개떼잡 이후에 뭐 다른 실전 개념 강의를 듣는 게 좋다라는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올해 당금질을 보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떼잡과 당금질이면 수능 수학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정승재 선생님은 확통선택자 전용이다 이런 오해인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올해 당금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떼잡, 기출끝, 당금질이면 미적 선택자든 기하 선택자든 수능 수학을 100점 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으면 저는 정승재 선생님을 듣더라도 뭐 다른 강사분의 기출 강의나 아니면 뭐 엔제 강의 아니면 실전 개념 강의를 뭐 추가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저는 여러분이 정승재 선생님의 커리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량을 늘리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당금질의 난이도인데요. 당금질은 14번, 15번 그리고 20번, 21번, 22번, 그리고 29, 30번 이 10문항을 맞추기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금질 교재 안에는 이제 그 기출 킬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준킬러, 킬러 문제 난이도에 해당하는 자체 제작 문항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벨 2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레벨 2라고 해서 여러분이 겁먹지 마시고 개떼잡 오해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당금질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금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은 당금질은 실전 개념 강의 플러스 엔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승재 선생님의 개떼잡도 되게 좀 특이한 강의인데 개떼잡의 경우에도 기초 개념 플러스 실전 개념의 성격을 모두 갖는 그런 강좌인데 그 당금질 역시도 실전 개념 플러스 엔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그런 강좌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다른 강사분과 비교를 해드리면 개떼잡이 이제 시발점 플러스 뉴런이었다면 그 당금질은 이제 뉴런 플러스 드릴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벌써 뉴런이 2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다른 실전 개념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는 시간에 다른 강사분의 엔제를 당금질에 추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금질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전형적인 주제들과 이제 트렌디한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실전 개념을 여러분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당금질은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는 49개, 확통 선택자는 36개, 기하 선택자는 45개의 테마를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들이 전형적인 주제인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접선과 비율 관계,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해석 같은 이런 주제들도 알려주시지만 아주 최근에 트렌디한 주제인 뭐 합성함수의 분해, 이게 함수 찍기나 n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혹은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그리고 루트 미분가능성 판단, 그리고 벡터 방식의 해석 이런 트렌디한 주제들도 여러분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떼잡과 당금질이면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금질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교과서에 입각해서 실전 개념을 증명해 주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전 개념을 배울 때 이 실전 개념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 혹은 뭐 그 실전 개념에 대한 증명 없이 암기를 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면 22번이나 30번급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그 실전 개념을 적용하려고 해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22번이나 30번급 문제들은 그 실전 개념에 대한 어떤 응용이나
아니면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건데요.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을 가르치되 그거를 강의에서는 원리 위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교재에도 그에 대한 증명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와 그런 교재의 그런 증명들을 잘 따라가면서 실전 개념을 익힌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금질을 하면서는 이런 실전 개념들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증명을 다 해보면서 공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수강 팁으로는 이제 담금질을 하면서 이제 레벨 1의 그런 난이도의 엔젤을 병행하셨으면 한다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담금질은 수원, 수투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좀 길게 진행되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선택 과목까지 다 완강을 하고 담금질 회독을 하려고 하면 막판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담금질 수원 파트를 완강을 하면 그 수원 파트 5회독 복습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수투에 대한 이제 인강 수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N회독과 병행해서 수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제 기출코 스텝 3에 대한 학습이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제 다른 어떤 엔젤을 좀 병행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엔젤 말고 이제 뭐 해설지가 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제가 소개한 엔젤 중에서 레벨 1 정도의 그런 난이도의 엔젤을 병행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엔젤은 배성민 선생님의 킬패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킬패스가 수원수투만 출시가 됐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찍는 건 킬패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미리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킬패스의 난이도는요, 이제 쉬운 사점은 거의 없고 중간 난이도 사점과 킬러 사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레벨 3라고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뭐 지수로그 함수나 상가함수, 수열처럼 상대적으로 준킬러로 출제되는 단원들이 어렵게 출제되고 그리고 미분적분처럼 원래부터 어려운 단원은 좀 전형적인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점에서 저는 레벨 2로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머지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NJ 5탄에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킬패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드리블과 킬패스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배성민 선생님은 듣고 싶은데 드리블을 들어야 할지 킬패스를 들어야 할지 고민 중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블과 킬패스의 목적을 좀 비교를 하면요. 드리블은 준킬러 킬러 기출 문제를 통한 도구 정리가 목적이고요. 킬패스는 준킬러 킬러 문제를 푸는 도구와 사고 과정의 습득이 목적인 그런 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 스타일도 좀 다른데 드리블은 먼저 도구 정리를 쭉 한 다음에 그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킬패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렇게 그때그때 그 도구 정리를 해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블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실전 개념 강의에 가깝고요. 킬패스 같은 경우에는 엔제, 완전히 엔제에 해당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배성민 선생님이 도구 정리가 유명하니까 킬패스 강좌 하나로 선생님의 도구를 다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등급 분들이 배성민 선생님의 어떤 도구를 배우고 싶다면 저는 킬패스를 수강을 하면서 이제 킬패스에 있는 특정 주제가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킬패스 주제에 대응되는 드리블 이제 주제로 가서 그 드리블의 그 파트만 수강을 하며 도구를 채웠으면 좋겠고요. 3등급 이하 분들은 킬패스보다는 드리블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킬패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풀이 과정에서 얻어갈 게 많은 그런 강의라는 것입니다.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 즉 도구를 배우고 그 도구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도구와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학습하는 게 중요한 강좌였다면 킬패스의 경우에는 꽤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간단하게 푸는지 그 풀이 과정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킬패스를 들을 때도 그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제 설명하시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사고 과정들을 잘 필기하고 복습하는 게 중요한 그런 강좌라는 뜻입니다. 이제 강의 자료실에 보면 킬패스 문제들에 대한 해설지가 있지만 저는 이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도구들과 그런 사고들을 잘 적으며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킬패스 수강 팁인데요. 이제 저는 킬패스는 드리블이나 아니면 기출문제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출문제와의 병행 중요성은 이제 배성민 선생님의 어떤 전체적인 강좌의 모든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킬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문제들이 좀 기출의 어떤 소재를 변형해서 어렵게 만든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거 이 기출을 변형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킬패스 문제들을 풀면서는 그 관련 기출 문제들을 이제 떠올리는 정도가 아닌 그 찾아서 풀어보는, 그게 드리블이 됐든 아니면 뭐 기출 어시스트가 됐든 그런 기출 문제와 병행해서 풀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9평 이후에는 이제 필수 기출 문제들만 응축해서 교재로 만든 이제 카운터 어택이라는 그런 교재가 출시가 되는데, 저는 이 카운터 어택과 킬패스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렌즈는 장영진 선생님의 BTK입니다. 이 BTK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험생일 때도 들었지만 이제 수험생활이 끝나고 제가 수학 강사 생활을 할 때 더 열심히 들었던 렌즈인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BTK 특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BTK 난이도인데요. 저는 BTK는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만 풀게 되면 레벨 2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를 듣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레벨 1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BTK는 개인적으로 실전 개념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출 강좌까지 들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엔제 양치기를 하기 전에 들으면 좋은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BTK 특징인데요. 전 이 BTK 특징을 이제 개념 파트와 문제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 파트입니다. 이제 BTK는 총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개념, 두 번째는 그 인사이드 카이스, 세 번째는 JYG 엑서사이즈, 네 번째는 셀프 테스트,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그 개념 파트는 교과 개념과 그리고 인사이드 카이스인데, 교과 개념 파트에서는 흔히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어떤 도구 정리라든지 아니면 실전 개념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파트는 인사이드 카이스입니다. 인사이드 카이스에는 2문항에서 3문항의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최근 경영의 기출이거나 혹은 현 교육 과정의 유의미한 그런 옛 기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윤진 선생님은 이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테마별로 최근 경영을 분석을 해주십니다. 이때 장윤진 선생님은 최근 경영은 이렇다 라고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를 더 언급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경향을 파해하는 그런 접근법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향,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그런 내용에 대한 예측을 또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작년 6평 30번이나 수능 30번 같이 다양한 변수가 섞여 나오는 다변수 문제를 인사이드 카이스에서 모아서 분석하며 최근 트렌드에 대해 방향 제시를 하고, 이러한 다변수에 대한 파해법, 즉 장윤진 선생님 표현으로는 연립구조의 항등식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최신 경향에 맞는 접근법을 설명하십니다. 신경향을 제시하는 예로는 22학년도 예비시행 22번 문항과 과거 21학년도 30번과의 비교를 하며 수능 수특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경향에 대해 언급을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BTK를 통해 여러분은 최신 경향의 문제를 푸는 접근법과 그리고 신경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볼 다양한 엔제와 실무를 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이고 의미가 큰 문제인지를 파악하며 그렇게 엔제와 모의고사를 이제 선별하고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JYJ 엑서사이즈와 셀프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께 최신 경향에 맞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엔제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경향에 가리지 않고 실전 개념과 도구를 체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다양한 발상을 접해볼 수 있게끔 그런 발상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BTK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고 최신 경향에 맞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21학년도 이과 9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가함수 그래프 문제였고 삼가함수와 발견적 추론이 가미된 새로운 경향의 문제였습니다. 장윤진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사이드 카이스에서 설명하고 이후 JYJ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셀프 테스트에는 이처럼 상함수와 발견적 추론이 가미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게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수강 팁인데요. 이제 그 꿀모와의 시너지를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장윤진 선생님의 모의고사인 꿀모에는
BTK에서 배운 그 최신 경영에 맞는 준킬러 킬러 문항이 이제 그 꿀모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꿀모 문항들이 아무래도 훈련용 그리고 그런 최신 경영을 체화하는 용인 BTK 문항보다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BTK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만나보면서 여러분이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BTK를 수강한 분들이라면 꿀모를 꼭 구매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일랭 가이드 수학 엔제 리뷰 4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5탄 영상에서는 한석원 선생님의 활용 점정과 이창모 선생님의 이창모 엔제를 리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탄보다도 수학 실전 모의고사 리뷰 1탄과 2탄이 더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